대미 지원 없어. 주한미군 철수해. 이용료부터 선입금하라. 이재명의 발언이 터지자 워싱턴은 술렁였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10배 인상과 철수 카드로 압박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15조 원 역청구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500조 원 안 주면 진짜 철수한다. 트럼프의 외침은 더 이상 협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현금 인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맹을 핑계로 오만을 부리는 미국에 맞서야 한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미 경제안보국에서 15년째 숫자로 세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40분. 제 하루는 언제나 숫자로 시작되었어요. 동맹국 관리 항목옆에 관리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게 동맹은 관계가 아닌 비용 항목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숫자로 설명되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에서 밀려났지요. 보고, 검토, 승인. 이 세 단어의 반복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제 판단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막내 분석관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항목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그의 말을 막았어요. 개장 전까지 수치로 설명하게. 제 머릿속 신념은 단단했어요. 우리가 균형을 준다. 시장은 반응하고 우리는 선제한다. 질서는 설득이 아니라 조정의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외교 메모의 보호 비용 칸이 비어있기에 저는 주저없이 추정치를 채워 넣었어요. 계산이 맞으면 윤리는 뒤따라온다. 이것이 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분석관의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회의실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기존 프레임 유지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 노트에는 계속 진행이라는 단어만 추가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통신실에서 전달된 외신 클리핑 한 줄이 회의 화면 아래로 흘렀어요. 동아시아 파트너, 공정 사용료 원칙 언급. 공정이라니요. 우리는 그것을 부담 분담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선택이 거슬렸어요. 뒤쪽 좌석의 통역 담당자가 메모를 접다가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접힌 종이 모서리 위로 낯선 약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부속서 K. 저는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했으니까요. 의장께서는 첫 문장을 던졌습니다. 올해 분담금 재조정.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차트 위 붉은 선이 가파르게 치솟았어요. 방위비, 철수 비용, 국내 총생산 대비율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의존적이다. 보호 없이는 서지 못한다. 이 생각은 제게 사실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새로 올라온 내부 대시보드에 작은 타이머가 생겼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었어요. 시스템 테스트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시작 시간이 우리 쪽이 아닌 외부 일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파트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패턴이죠. 청구서를 내밀면 잠시 반발하다 결국 낸다. 회의실의 보호, 의존, 청구라는 단어가 공기처럼 떠돌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비용을 항목화하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어요. 감정은 분석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제 커피잔 가장자리에 미세하게 갈라진 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일까요? 한 분석관이 문서를 넘기다 잠시 멈췄습니다. 보고서표 가장 아래쪽에 빈칸 하나가 있었어요. 사용료 산정 방식. 그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빈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제 시선을 강하게 끌었어요. 회의장은 갑자기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정한 틀에 맞춘다. 몇몇의 웃음소리 뒤에 찾아온 정적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대통령 보좌진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동맹 커뮤니케이션을 금요일 이전에 정리하자. 금요일. 그러니까 저 낯선 타이머가 끝나는 시각과 거의 겹쳤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공급망 포럼. 동맹국 세션에 동행하게. 자네가 보조 브리핑을 맡아. 저는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같은 시각 본부 내부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어요.
왜 하필 오늘일까요? 택시 창밖으로 강이 흘렀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수치만 확인하면 끝난다. 주머니 속 메모를 만졌어요. 청구 구조 유지.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외웠습니다. 하지만 포럼 메인 홀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자리마다 놓인 책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정 접근 프레임. 제가 알던 용어가 아니었어요. 한국 대표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준서는 상호 접근의 공유 비용 원칙입니다. 슬라이드에 세 문구가 떴어요. 공유 비용표, 연계지수, 그리고 기준선 로그. 스크린에는 공급망 응답 시간 단축율 같은 화려하진 않지만 정합성이 있는 숫자들만 이어졌습니다. 제 노트북의 메모 앱이 순간 멈칫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치가 제 논리를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일 뿐이야. 속으로 깎아내리려는 순간 옆자리의 유럽 대표가 낮게 말했어요. 이건 재무 프레임이 아니라 운영 프레임입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휴게 시간, 한 외신 기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운영 근거 해설서가 있습니다. 밤 10시에 확인해 보시죠. 명함 뒷면엔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부속서 M. 그때였습니다. 세션 종료 직전 한국 측 실무자가 제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봉인 도장 위에 네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준선 로그. 저는 그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이어폰에 낮은 속삭임이 흘러들었습니다. 부속서 M이 방금 업데이트됐습니다. 당신 이름이 각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끊겼습니다. 아침 대시보드 좌측 상단에 얇은 진행바가 나타났습니다. 검토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며 미세한 알림음이 깜빡였어요. 일시적 혼선일 뿐이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이 진행바는 대체 누가 활성화했나. 분기 리포트가 투사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복구 시간, 응답 시간, 공동점검 통과율. 세 항목 모두 제가 어젯밤까지 붙잡고 있던 가설과 정반대로 개선되었다는 표시였어요. 무언가 단단히 안 맞고 있었습니다. 선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 다른 동료는 웃었습니다. 해석 프레임이 바뀐 것뿐이죠. 바로 그때 제 이름이 박힌 과거의 내부 코멘트가 회의 화면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외부 보조의 기형적 부산물.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표본 왜곡입니다. 소리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숫자들이 제 과거를 반박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누가 내 코멘트를 이 화면에 띄운 걸까요? 당혹감이 분노로, 분노는 다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비공개 채널에 알림이 왔습니다. 제목 기준선 로그 부분 열람 허가. 어제 봉투로 받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첨부 파일 내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간단한 주석뿐이었죠. 빈칸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 세 개의 주요 통신사가 동시에 헤드라인을 바꿨어요. 운영이 말했다. 협력 모델, 시장 신뢰 지수 반영. 숫자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회 보조 채널에서도 속보가 들어왔어요. 동맹 프레임 제정의 청문 요청. 자막 하단에 작은 글씨가 스쳤습니다. 부속서 M. 해석 가이드. 개정안.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죠. 대시보드 우상단의 빨간 점이 전멸하더니 폴더명이 열렸습니다. 기준선 로그, 수정 이력, 그리고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공식 논평 유지라는 메일이, 외부 채널에서는 제협상 무용 헤드라인이, 동료에게서는 폭풍은 지나간다는 문자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에 숨이 막혔어요. 그때 영국 출신 동료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은 병원 예약이 당일 바로 가능하다더군요. 저는 멈칫했어요. 비용만 계산하던 제 사고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습니다. 메신저 창에 상사의 한 줄 지시가 떴어요. 이거는 조용히 넘어가. 조용함이 기준이라면 무엇이 기록으로 남는단 말인가요? 회의실 뒷줄에서 운영 홍보 참 잘하네라는 농담과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뉴스허브에서는 한국 시장의 안정적인 그래프와 우리 포털의 비판 사설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조용한데 댓글은 시끄러웠어요. 저는 메모칸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출처가 말하게 하자. 그건 선언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외신 기자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원본 로그, 제3기관 검증 중.
발신자 필드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검증하고 언제 공개한단 말인가요? 매일 초안 하단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역청구 산출식 공개 권고. 손끝의 떨림이 조금 멎는 듯 했어요. 이 각주가 나를 구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의회 보좌관이 전화했고 동시에 상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비공개 브리핑일세. 톤 낮추게. 머릿속에서 여러 갈등이 부딪혔어요. 바로 그 순간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로그 원본. 한국 측이 보관 중인 걸 확인했네. 직접 가서 보게. 같은 순간 화면 우상단의 팝업창이 겹쳤습니다. 승인됨 워싱턴 서울. 그리고 공항 앱에서 탑승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정책 수정안을 올리자마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초안, 스위치 로그 공개 검토였어요. 하지만 본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초안은 대체 누가 작성했고 왜 내용은 비어 있는 걸까요? 상부에서는 한 줄짜리 메모가 내려왔습니다. 국익 프레임을 유지할 것. 공개는 절대 금지한다. 문장 끝에 찍힌 마침표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국익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리고 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옆자리의 동료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거는 그냥 언론용 이슈일 뿐이야. 그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15조 원 역청구서 근거표라는 파일의 각주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근거표의 존재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트집 잡는 청구서, 동맹을 흔들다. 이상하게도 세 개의 다른 언론사 문구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복사해서 내부 보고서에 붙여넣었어요. 왜 출처가 다른데 문장이 같은 것일까요?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중립적인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방산 및 반도체 지수 상승, 공급망 위험 완화. 거의 동시에 해외 통신사의 자막이 바뀌었어요. 데이터는 분명히 위를 향해 가는데 왜 우리의 문장은 계속해서 뒤로만 가는 걸까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발 정치 쇼일 뿐이다.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프레임은 빠르다. 로그는 느리지만 정확하다. 그 익명의 소식통은 누구이며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걸까요? 출국 승인 메일을 열고 곧바로 전자항공권을 발권했습니다. 탑승객 정보의 동행자 칸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단독 검증. 왜 동행자 칸은 마지막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걸까요?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자 가장 먼저 질서정연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표지의 화살표는 군더더기 없이 다음 동선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전광판 구석에는 09시 14분 07초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시간과 그들의 시스템 시간은 과연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곁에 있던 독일인 학자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류장 도착 안내까지 초 단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이런 정밀함은 우리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정시성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들의 생활 자체에 깊숙이 녹아 있다는 것을요. 지하철의 정차 간격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고 사람들이 무리하게 밀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 보고서에 적었던 의존이라는 단어 위에 굵은 줄을 그었어요. 그때 본국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지 접촉은 최소화하고 보고는 즉시 할 것. 도심 관제센터의 담당자는 별다른 말 없이 거대한 화면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예측 그래프와 처리 이력, 그리고 자동 교정 로그가 쉴 새 없이 흘러갔어요. 회의용 봉투 하나가 제 손에 건네졌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담긴 드라이브였고 봉인 스티커는 온전했어요. 누가, 그리고 언제 이 봉인의 상태를 검사하는 걸까요? 곁에 있던 캐나다 기술자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평상시에 유지한다니 위기가 닥쳐도 놀랍지 않겠군요.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대비한 평시 운영이라니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이었어요. 개장 전 해외 파생 상품 지표의 미세한 진폭이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받은 원본 데이터 드라이브의 마지막 동기화 시각과 분침이 묘하게 겹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일치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잘 설계된 신호일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개장 직후 주식 시장의 분야별 구성이 빠르게 재배열되기 시작했어요. 기술과 사회기반 시설 관련 묶음이 같은 시간대에 동반 상승했고 외국인 수급 그래프는 마치 계단처럼 이어졌습니다. 왜 참조 표기가 오늘 갑자기 공개된 화면에 나타난 걸까요? 곁에 있던 프랑스 출신 분석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통망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속도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고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미리 다 알려주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의미를 다시 곱씹었어요. 그래프와 네트워크,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국의 토론 프로그램은 여전히 정치적 연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은 예정된 브리핑만 조용히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전혀 없었지요. 제 보고서에 적혀있던 오래된 문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보호 없이는 취약하다. 공항 출국 기록의 동행자 칸이 텅 비어있던 것이 떠오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만약 보호가 아니라 상호 검증의 관계였다면 어땠을까요? 다자간 협의체의 공식 공지가 떴습니다. 부속서 M이 예비 참조 프레임으로 승격되었다. 문서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위치와 위상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이것을 채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준비 단계에 불과한 걸까요? 신용평가 기관은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상장 기업들의 공시에서는 운영 지표가 동일한 산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새벽에 메모를 정리하는데 외신 자막 하단에 한국형 모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그래프의 오른쪽 아래에는 참조, 부속서라는 각주가 작게 붙어 있었어요. 왜 참조라는 말만 있고 개정판이라는 명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유럽 정책 보고서의 각주에 새로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공급망 운영 원칙, 한국형 모델 참조. 본문은 모두에게 공개되었지만 부속표는 별도로 보관한다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 비공개 부속의 첫 항목은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곁에서 영국 출신의 정책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은 정말 일을 빨리 처리해요. 서류를 신청하면 거의 지체 없이 발급되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들고 있던 펜을 멈췄어요. 속도가 아니라 절차의 일관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회람 문서에는 한국형 규약 시범 절차라는 문구가 등장했어요. 일정만 공개되었을 뿐 세부적인 점검 목록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란이 채워질 때 과연 누가 검증자의 역할을 맡게 될까요? 해외 지하철역의 공익 광고판에는 질서와 양보를 안내하는 그림이 새로 붙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모델, 서울. 사진 한 장 없이도 행동의 규범이 복제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국제협의체의 운영 표준에는 한국형 규약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표기되었습니다. 점검표의 첫 줄은 정시, 정합, 투명이라는 세 단어로 아주 단순했어요. 이 세 단어가 과연 미래의 생산 비용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제 부서의 브리핑 슬라이드 첫 번째 참조 자료가 미국 내부 문서가 아닌 한국의 사례로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인용 양식을 직접 확인하고 승인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서야 이런 수정을 하게 된 걸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적이었잖아. 회의실 모니터 옆 시계는 정확히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고 한국 시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관성의 언어가 과연 실제의 운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국제 표준망을 확인하자 부속서 계열의 문서들이 운영 지침, 잠정이라는 이름으로 소급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단, 일부 부속 코드는 여전히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 회색 코드의 잠금을 해제하는 조건은 과연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비공개 브리핑 노트에 D12로 표기되던 인물의 소속이 공개되었습니다. 유럽연합 표준국의 감사 책임관이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사례가 아니라 기준으로 인용합시다. 그의 본명은 언제쯤 기록에 남길 수 있게 될까요? 보수적인 논평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보호나 청구 같은 낡은 단어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판의 상단 표시줄은
오직 정상 운영이라는 문구만 조용히 알리고 있었어요. 틀과 운영. 과연 어느 쪽이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공문함에 파일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시 연합형 운영 검증. 예비 명단. 첫 줄은 비어 있었고 서명 항목만이 생성되어 있었지요. 그 첫 줄에 적힐 영광의 도시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포럼은 정확히 정각에 끝났고 뒷정리는 아무런 소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지난달의 기록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숫자와 건조한 어조 속에 나의 오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힘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던 나의 오랜 버릇. 그것이 내 시야를 얼마나 좁혔었는지 이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과연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국제기구의 공식 사이트 첫 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권고문 마지막에 동적 운영원칙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고 참조 모델의 한국식 규약이 나란히 기재되었어요. 이 참조라는 단어가 언제쯤 기준으로 승격될 수 있을까요?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회자는 과장된 수사를 줄이고 정해진 시간표를 오히려 앞당겨 진행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다음 토론의 의제가 조용히 조정되었습니다. 그 수정된 의제 뒤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게 될까요? 나는 펜을 들었다가 잠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처럼 빠르게 서명하지 않아요. 나의 결론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속되는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꾸준한 일관성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이 판단을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뉴스 편집실은 이제 논쟁이라는 단어 대신 운영 결과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토론자들의 고성은 줄어들었고 화면 속 그래프의 출처는 더욱 또렷하게 명시되었어요. 이런 편집 원칙의 변화는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의회 보좌진의 메모에는 책임 보고의 의무화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사고 대응 규약을 모델로 3대 자국 상황에 맞춘 문장으로 제작성되었어요. 시행은 시범 사업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시범 평가의 첫 번째 실패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합동 운영그룹의 회의록 초안에는 한국형 협력 모델의 일부 조항을 다국적 지침으로 전환하자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시행일은 여전히 공란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빈칸을 채울 첫 번째 국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데이터룸에서 상장 지수펀드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신뢰 우량주라는 분야의 보고서가 새로更新되면서 한국의 운용지표가 기준점에 편입되었어요. 단, 위험에 대한 각주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각주는 과연 누구의 주저함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한동안 그 각주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내부 회의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국제기구의 회람 문서에는 참조 모델을 상시화한다는 공지가 조용히 떴어요. 합의 문서의 마지막 서명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별첨된 기록 저장 매체의 무결성 경고가 아주 가끔씩 깜빡였지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공백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일까요? 저는 제 보고서의 서문 초안을 고쳐 썼습니다. 우리는 설명보다 실행을 배운다. 나는 한국에서의 모든 체험이 끝난 뒤 본국으로 돌아와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보고서 속에 한 문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참조라고 적혀 있던 표현이 운영 지침으로 치환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표현의 변화가 언제쯤 정식 규칙으로 확정될 수 있을까요? UN 회의의 속기록에는 부속서 K가 정식 부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 절차로 완전히 편입된 것이에요. 다음에는 과연 어떤 국제기구가 이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데이터 보드에는 한국형 모델 기반 위험관리 지수라는 새로운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익숙하게 보던 기존의 표준 곡선 바로 옆에 한국식 로그가 나란히 표기되었어요. 이 변기는 과연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도시 교통 안내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정시 출발이라는 규율이 별도의 홍보 활동 없이도 시민들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어요. 도로 위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언의 규칙은 과연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어느 학교의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안전 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정해진 대피 경로를 동시에 따랐어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낡은 시스템을 대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율은 과연 세대가 바뀌는 속도 속에서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공식 문서의 마지막 서명란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네받았던 원본 기록이 담긴 저장 장치 또한 잠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남겨진 빈칸들은 언제, 그리고 누구의 손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브리핑의 서문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문장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직접 배우고 느꼈던 표현들로 채웠어요. 조용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각주로 넣으며 이것이 더는 나 개인의 언어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문장이 과연 미래의 어느 문서에서 다시 인용될 수 있을까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갈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대신 운영 안정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되었어요. 속보보다는 느리지만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서술 변화가 정책의 속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간 뒤 세계의 말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보고서의 서술은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고 뉴스의 억양은 눈에 띄게 차분해졌어요. 나는 그 변화가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한때 나는 속도와 체면이라는 잣대로 모든 정책을 재단했습니다. 여러 충돌을 거쳐 확인의 단계를 택했고 마침내 인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과정의 흔적은 이제 내 노트에 붙어있는 짤막한 메모들 뿐입니다. 어느 국제 포럼의 토론자가 말했습니다. 베푸는 손길이 아니라 함께 쓸 수 있는 기회를 설계해야 합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크지 않아도 바르게 운영하면 됩니다. 한때는 낯설었던 문장들이 이제 내 것이 아닌 세계의 공통된 언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들은 과연 다음 세대의 새로운 규칙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까요? 대학의 교육 과정에는 한국형 협력 모델이라는 이름의 실습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도시운영센터는 정시 보고를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역청구 관련 문서의 서명칸은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그곳에는 특정인의 직함도 개인의 이름도 없었어요. 합의문 아래에는 작은 문장 하나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의 책임으로 집행한다. 이 이름 없는 서명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효력을 미치게 될까요? 부속서 K는 이제 참조안이 아닌 표준 목록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줄어들자 실행을 위한 다양한 변주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어떤 도시가 그 첫 번째 결과를 제출하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동행자였던 D12는 이제 내 옆자리에서 학생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여전히 간결했고 수정 요청은 그보다 더 간결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역할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가 나의 역할을 이어받을 준비가 된 것일까요? 제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원본 기록 매체는 여전히 99.2%에서 멈춘 진행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완성하고도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0.8%는 과연 기록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침묵이어야 할까요? 나는 이제 최종 결제자가 아니라 그 모든 기억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질문은 늘 운영에서 시작해서 책임이라는 주제로 끝이 났어요. 내가 말의 온도를 낮출수록 청중들의 필기는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과연 기록은 더 오래 남게 될까요? 국제 문서의 본문에는 간단한 서문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사람의 존엄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별도의 항목이 아닌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제였어요. 이 한 문장이 다른 모든 문장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교차로에서는 자동차의 차선이 양보를 기억하고 회의는 언제나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공지사항은 과장된 표현 대신 실행해야 할 항목을 가장 먼저 적었어요. 새벽의 청사복도에 켜진 희미한 조명이 그날의 업무를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명이 모두 꺼진 뒤에도 새로운 기준은 과연 스스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마지막 보고서에 한 줄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품격은 곧 규칙이 된다. 높이가 아니라 방향이 세계를 움직인다. 환호는 없었고 대신 다음 일정을 알리는 알림이 정확한 시각에 울렸습니다. 공식 기록 보관소의 모든 파일의 업로드를 마치고도 저는 문서 하단의 한 칸을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추가 증거란 아무도 그 빈칸을 채우라고 재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남겨두는 편이 옳다고 느꼈어요.
그 칸에 들어갈 마지막 문장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태어나게 될까요? 서사는 여기서 다퉜지만 기준은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어두운 사무실, 제 모니터 구석의 작은 진행 표시가 미세하게 전멸했어요. 짧은 신호음 한 번, 그리고 다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말이 아닌 근거로 세계를 설득한 한국의 방식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와 10배 인상 압박에도 한국은 15조 원 역청구서와 29조 원 철수 비용 분석으로 맞섰습니다. 행정의 속도, 집회의 질서, 의료와 교통의 정밀함, 생활의 품격이 곧 국가의 신뢰가 되었지요. 결국 보고서와 시장, 국제표준 문서에는 한국식 모델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시니어 시청자께서 지켜온 정직, 정시, 책임이 오늘 세계가 배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